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 다음에 나오는 단상 유도전동기의 원리와 기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단상 유도전동기라고만 할게요. 삼상 유도전동기와 단상 유도전동기는 뭐가 다를까요? 아주 그 출발하는 방법부터 완전하게 다르게 되는데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이런 뜻이었어요. 이 겉에 N극과 S극에 마치 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어떻게 돼요? 원판도 돌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 유도전동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였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삼상 유도전동기는 이 안에 코일이 총 몇 덩어리가 있게 되는 겁니까? 상이 3개 있으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코일 끝 덩어리를 제가 표시해서 삼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이제 조금 애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상 유도전동기는 제가 파형을 그리게 되면은 단상은 그냥 파형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아니면은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지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냥 L1이라고 하고 이제 L1과 중성선 N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를 1구간이라고 하고 조금 있다 여기를 2구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조금 있다가 3구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1구간일 때는 L1이 어떻습니까? L1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구간일 때는 마이너스, 3구간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중성이니까 0V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회전 자개를 그리는 것처럼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자개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L1, 이쪽이 L1의 다시. 자, 여기가 L1, 이쪽이 L1의 다시. 자, 이쪽이 L1, 이쪽이 L1의 다시라고 하고 여기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1번 구간일 때, 여기가 1번 구간일 때, 2번 구간일 때, 3번 구간일 때를 표기하게 되면은 1번 구간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예요. 들어가요. 여기 이제 나오게 되고. 자, 여기는 2번 구간일 때는 L1이 나와요.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3번 구간일 때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들어갈 때 이쪽, 나올 때 이쪽.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얼추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문제가 뭐죠? 여기서도 N극과 S극은 나오게 되는데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겉에 자기장이 돌아가게 되고 안에 있는 것이 따라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건 방향이 없어요. 이건 방향이 없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를 할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그 방향 돌아가는 게 딱 보였잖아요. 왜요? 이거는 회전 자개니까. 그러나 여기 단상 유도전동기는요. 자개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좌우만 바뀌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교번 자개라고 하게 됩니다. 교번 자개이기 때문에 이게 왼쪽으로 돌아야 될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지 힘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똑같아서. 그래서 혹시 이런 것 경험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단상 유도전동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뭐 있다고요? 선풍기. 선풍기를 딱 켰는데 웅 하는 소리는 나요. 전기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가 돌지를 않아. 그럼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때 내가 손으로 날개를 살짝 탕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창창창창창 이렇게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상태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단상 유도전동기는 혼자서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번 자개이기 때문에 자기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셀프 스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게 됩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여기다가 코일 같은 것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그림을 요걸 지우고 원래 단상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코일이 한 덩어리겠죠. 한 덩어리.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 옆에다가 이렇게 보조 코일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조 코일에는 여기 커패시터를 하나 이렇게 딱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주 코일이라고 하고 여기를 보조 코일이라고 해볼게요. 전원을 여기서 집어넣게 된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 코일에 의한 제가 파형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주 코일은 이렇게 흰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주 코일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쵸? 이걸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를 L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L1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조 코일은 여기 뭐가 있어요? 커패시터가 있죠. 커패시터가 달렸으면은 우리가 위상을 더 빠르게 합니까? 더 늦게 합니까? 저 앞에서 배웠는데. 코일은 위상을 늦게 하는 지상작용을 하게 되는데 커패시터는 위상을 더 빠르게 하는 진상작용을 하게 되죠. 진상을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는 전류는 이렇게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제가 편의상 L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간을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구간. 두 번째, 2번 구간. 세 번째, 3번 구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1번 구간일 때, 2번 구간일 때, 3번 구간일 때 각각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L1의 극성, 그 다음에 L2의 극성은요. 여기는 1번 구간에서는 둘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둘 다 플러스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L1만 플러스고 L2는 마이너스예요. 세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1, 2, 3번에다가 해서 이렇게 고정자를 놓고 코일을 감아보게 되면 L1, L1의 다시라고 하고 여기를 L2의 다시, 여기를 L2, 여기를 L1, 여기를 L1의 다시, 여기를 L2, 이쪽을 L2의 다시, 여기를 L1, 이쪽을 L1의 다시, 여기를 L2, 이쪽을 L2의 다시라고 놓게 되면은 첫 번째 구간일 때는 뭐가 플러스예요? L1, L2 다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일 때는요. L1은 플러스인데 L2는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그러면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게 되죠. 세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하고 나오는 거를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 빨간색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 수 있죠. 자, 이거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제 비로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보조 코일을 넣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기동장치로서 커패시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출발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필요할까요? 출발할 때만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공위성 띄울 때 로켓에 1단 추진 로켓을 분리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면 여기 원심력 스위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딱 분리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아까워요. 분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저 콘덴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동용 콘덴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용 콘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선풍기 같은 거 집에서 사용하는 단상 유도전동기 보면은 콘덴서 주먹만하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요. 모터에.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없으면은 회전 자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하려고 해서 이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게 되면 이제 원심력 스위치 같은 것으로 이걸 이제 분리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콘덴서가 고장났다, 커패시터가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윙 하고 이제 출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불평형, 평형을 깨트리는 힘을 외부에서 공급하게 될 때 천천히 돌게 된다면 100% 커패시터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상 유도전동기는 뭘 배울까요? 단상 유도전동기는 그래서 배우는 방법이 뭐 있느냐? 기동하는 방법의 종류가 뭐 있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콘덴서로 기동하니까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고 상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쪽 상과 저쪽 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산 기동형의 종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쉐이딩 코일형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
그를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한번 나열을 해봐라. 이것만 우리가 꼭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외우시죠. 반, 콘, 분, 쉐. 따라해볼까요? 반, 콘, 분, 쉐. 이 반은 반발 기동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이 있습니다. 반발 기동이 제일 세요. 반발 유도예요.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쉐이딩 코일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누가 가장 작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쉐이딩 코일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큰 게 뭐냐? 반발 기동형. 만약에 반발 기동이 없으면은 반발 유도가 제일 큰 게 되겠죠. 반, 콘, 분, 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해가지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괄호치고 만능 전동기 이렇게 적으십시오. 만능 전동기. 교류에서도 쓸 수 있고 직류에서도 쓸 수 있는 만능 전동기를 우리가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자주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회전자계를 저렇게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참 여기서 역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 코일을 반대로 걸어주거나 보조 코일을 반대로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 순서가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바꿔서 역회전하는 것처럼 이 단상 유도 전동기도 역회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바꾸면은 안 되죠. 여러분 선풍기 이렇게 꽂았다가 거꾸로 꽂는다고 이거 거꾸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상관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 지금 1번에서는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 2번, 3번, 4번에 보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동권선이나 운전권선. 근데 1번에는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패로 한다. 이거는 관계없죠. 2번 단상 유도 전동기에 보조권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왜 보조권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동 토크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출발할 때 회전 자기장을 얻기 위해서죠. 답은 2번이죠. 3번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 원심 개폐기의 작동 시기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60에서 80% 정도가 되었을 때 원심력 스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탈시켜 주게 됩니다. 4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집에서 사용하는 전동기 답이 뭘까요? 띠 단상 유도 전동기 1번이 되겠죠. 5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이렇게 딱 얘기 나오면요. 역률과 효율이 좋다 그러면은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콘덴서 기동형.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 콘덴서 기동형. 아까 제가 선풍기 얘기하면서 내내 콘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6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역시. 7번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나머지는 정역 운전할 수 있는데 쉐이딩 코일형은 정역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코일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반, 콘, 분, 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딱 보면은 3번이 답이죠. 9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나열한 것은 반, 콘, 분, 쉐. 답은 1번. 10번 쉐이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의 역률과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여 세탁기 등 가정용 기기에 많이 사용된다? 아니에요. 이 쉐이딩 코일형은 아주 작은 유도 전동기에 쓰이게 되게 됩니다. 무슨 레코드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소형 플레이어, 소형 펜 이런 거에 사용되게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11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장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분산 기동, 콘덴서, 쉐이딩 다 봤죠? 근데 4번에 회전 계좌형 이거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 조절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일정한 각도씩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정밀제어에 사용하는 거. 스태핑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답은 3번입니다. 13번 직류 스태핑 모터의 특징이다. 다음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에 출력을 이용해서 특수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태핑 모터에 알맞은 설명입니다. 14번 다음 중 회전기 회전자 접속 방향에 발생하는 전자력을 변환하여 직선 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직선 운동. 우리가 예를 들어 자기부상열차 이거 무슨 운동하게 되는 거죠? 직선 운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모터 중에서
리니어 모터라고 해서 뱅그르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리니어 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15번.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유니버셜 전동기라고 하게 되는 거. 만능 전동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직류,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기동하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